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세 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규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일단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 건 땅덩어리에 대해서 허가받는 거고요. 땅. 여기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이니까 문자가 있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다 합니다. 여기는 위에는 신고는, 여기는 땅만. 허가받는 땅이 네 군데인데 요 네 군데는 철저히 암기하셔야 돼요. 문제지문에 반드시 나오니까 이 네 군데 땅은 암기하실 때요. 특별한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받으시라. 이렇게 네 글자예요.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받으시라. 이렇게. 야생 군사문화. 야자가 뭐냐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한라산하고 그 다음에 저기 지리산이에요. 그 중에 일부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좀 제일 드문 거예요. 이 중에서는 생태경관 보존지역은 우리가 이제 산에 가다도 가끔씩 보고, 저 관악산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저 암사동에 가면 저 한강변에 갈대숲인지 뭐 하여간 그런 것도 좀 있는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이 생태경관 보존지역 이렇게 되고요. 꽤 있습니다. 이거 군사와 관련된 지역은 전방에 많죠. 그 유명한 연평도라든지 여고 서해 5도 있죠. 다 여기 들어갑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도 꽤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등 요 네 군데에 들어가면 사전에 우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넣고, 그래서 허가를 받고, 그래서 계약서를 쓰게끔 돼 있다 이런 거죠. 이 네 군데 땅에 들어갈 때는 사전 허가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허가 신청을 넣으면 외국 사람이 이런 땅을 취득해도 괜찮겠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따져봐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으면 허가증을 내준다고요. 만약에 외국 사람이 이걸 취득했을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응? 우리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불허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조건 허가 내주는 건 아닌데 좀 따져보죠. 15일 이내. 근데 만약에 이런 네 군데 땅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죠. 큰일 납니다. 이때는 그 계약 자체가 어떻게 되고요? 무효가 돼서 외국 사람은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 못하게 됩니다. 그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요. 여기 중요하죠. 여기 지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 걸로 봤을 때, 저 야생 군사문화 저 땅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할 때 사전에 허가 받아야 된다는 것은 효력 규정인 걸 알 수 있죠. 무효가 되는 걸로 만들어놨으니까 형사처벌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지. 이거 네 군데 땅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인데, 이때는 취득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신고하는 기간이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 신고는 사후적으로 신고해요. 사후적으로. 취득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신고하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다 이런 거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다. 다시 한번 보면 토건공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계약인 건데, 그 계약에 뭐가 있어요? 저 토건공지 네 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원인된 계약이 뭐가 있냐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또 소유권 취득하게 되잖아요. 또 증여받았다 그러면 이때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문이 돼 있어요. 여기에 적용될 때는 이건 적용이 없어. 요런 얘기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자, 저 토건 공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때는 아무리 외국 사람이지만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생기잖아요. 매매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지. 그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요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들어가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계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환이나 증여 계약을. 그래서 외국 사람이 아파트를 증여받았어.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60일 이내 취득 신고해야 돼. 60일. 언제부터 60일이냐면 증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야.
여기 중에요.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을 칩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60일 치는 게 아니고 60일. 만약에 60일 내 취득 신고해야 될 걸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자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했다. 계약 외 원인이다. 이렇게 되면요. 계약 외 원인.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 토건 공시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 외 원인이 뭐가 있어요? 그치 가장 대표적인 상속이죠. 아버님이 한국 사람인데 그 자식을 미국에 있을 때 나와가지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아들이 취득하겠지.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 외의 원인이라고. 그때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여기다 신고하는 거지. 취득 신고예요, 이것도. 만약에 이걸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거짓을 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약 말고 계약 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뭐가 있느냐. 제일 많은 게 상속. 그 다음에요? 경매. 시험에서는 경매가 제일 많이 나왔죠. 경매. 그 다음에 상속과 비슷한 성질을 띠는 것 중에 합병이라고 있어요. 합병. 합병 뭔지 아시죠? 합병. 포괄승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판결도 있어요. 확정 판결. 그죠? 이렇게 딱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법률에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187조가 자꾸 생각나죠? 그래서 이걸 187조, 이걸 186조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큰 차이는 없어. 환매도 여기 들어갑니다. 환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올 때 초치한 게 상속 나오고 경매 나오고 또 상속 나왔다. 경매 나오고 거의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두 가지만 내다 보니까 지겨운 거야. 그래서 뭘 냈어요? 합병을 했지. 낼 게 없으니까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언제 나올지는 몰라. 얘 아니면 얘가 또 나오겠지. 넓어져서. 요것도 많이 익혀주시고. 자, 그랬을 때 6개월입니다. 늦게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실제 이거 과태료 물립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이 과태료를 안 물렸어요. 관청에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지금은 이거 좀 신경 씁니다. 그래서 거들려고 해요. 근데 이게 과태료 거둔 액수를 보니까 뭐 1년에 몇 억 정도 되더라고. 여기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적어요, 이거. 과태료 거둔 돈을 보니까, 통계 보니까. 자, 세 번째는요, 국적이 바뀐 경우입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부동산 갖고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국적이 프랑스 국적으로 바뀐 거야. 응? 프랑스 국적. 그럼 그때는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어차피 외국 사람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양이 늘어난 거야. 국적 바뀌었지만. 그래서 신고토록 하는 거예요. 변경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시오. 이걸 계속 보유 신고라고 그래. 이걸 갖다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가 핵심이요. 여기 전체다. 그래서 가장 핵심을 고르면 이 계약일과 취득일 두 개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경매에서 여기 뭐 계약 외의 원인 중에서 요 소유권 취득일이 요거 구체적으로 언제예요? 경매 같은 경우는 경락되고 완납 판단 이렇게 되죠. 또는 법조문에 따라서 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취득일을 여기다 갖다 쓰면 안 돼. 가장 핵심. 다시 한번.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언제부터 60일이에요? 요거 취득이라고 만든다고. 가장 핵심.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게 60일이냐 6개월이냐 바꾸는 거, 300과냐 100과냐 바꾸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이제 그다음에는. 그래서 여기를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요거 아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때요. 요것도 하나 두셔야 돼. 자,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근데 그 토지가 동시에 요 네 군데 땅에도 들어가더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들어가는 땅인데 동시에 여기도 해당해. 그러면 그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를 원래는 받아야 되는 거지만 우리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만만한 제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로운 제도예요, 이거. 그때는 요거요,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러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 있어. 조문이. 시험에는 요게 많이 나온 거, 위에 게. 그죠? 근데 이것은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온 만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많이 안 나와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외국인 특례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힘이 없네 별로. 그죠? 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는 통계를 뽑는 게 목적이에요.
취득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얘는 통계 뽑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워낙 센 제도예요. 막 자금 어디서 나왔냐 해서 자금 계획도 막 살펴보고 그래요. 여기는 이거에 비해서 훨씬 까다로우니까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자, 교재 중에서요. 빨리 좀 보도록 합니다. 255페이지. 시간이 없지만 255페이지 보면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계약으로 인한 취득이라고 돼 있고 반가로 1번의 둘째 줄 보시면 60일 이내 취득 신고하도록 돼 있죠. 60일은 언제부터 60일이에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취득일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별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줄을 보시면 단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별표입니다. 그거.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등록에 따른 취득 신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아까 매매가 빠졌었죠. 아까 계약 중에 매매가 빠졌죠. 교환하고 증여만 있었던 게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256페이지에서는 그 밑에 있는 파란 박스 있죠. 뭐 암기한다기보다는 많이 익혀주세요. 상속 나왔죠. 그 다음에 경매, 환매, 판결, 합병 요거요 익혀두시고 요건 6개월짜리라는 거 아시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우리가 좀 안 한 게 뭐냐면 258페이지 가보시면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신고관청의 조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밑줄 긋기 전에 칠판에 잠깐 봐요. 여기 보면 요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도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불렀죠? 이 관청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그러면 여기서 신고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떻게 하느냐. 허가증을 내주거나 또는 신고필증을 주었을 때는 그 관련 내용을 갖다가 그죠? 시도지사한테 제출합니다. 제출. 여기는 보고란 말을 쓰지 않고 제출이란 말을 썼어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제출하고 보고할까요? 국장이죠. 벌써 분위기가 국장한테 보고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게 아까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거래 신고 제도 할 때도 이런 틀이었죠. 신고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그때도 말씀드릴 때 여기 건너뛰면 절대 안 된다. 응? 아빠를 건너뛰면 안 돼요. 뭐 그거 했었잖아 이게. 근데 다른 점이 뭐냐? 이 외국인 등록에 따른 이런 신고라든지 신고 필증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라서 주는 것보다 필증 주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이게 거래 건수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실거래가 신고는 매달 보고합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이것은 3달에 한 번씩 보고합니다. 3달에 한 번. 근데 조문에 3달이라고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분기라고 나와. 분기. 1년 3달을 한 분기로 보죠? 네, 그래서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한 달 내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그때부터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해요? 1개월 이내 제출. 또 여기 제출 바꿔서 다시 또 1개월 이내 제출. 이렇게 되거든요. 1개월 이내. 그러면 요 1개월 이내란 말이 매달 제출한다는 뜻입니까? 이거 매달로 착각하시면 안 돼.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한 달 이내. 제출받고 한 달 이내라는 뜻입니다.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했어요? 매달이죠, 매달. 이게 매달의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여기 외국인 특례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달. 외국인 특례는 3개월이신데 그걸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신고관청은 법제 8조에 따른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한테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때부터 또 한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제출해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해라. 그죠?
나눠드린 문제, 아니군요. 259페이지 보면 밑에 있는 허가되는 땅, 이거 암기 꼭 해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259페이지 밑에 있는 박스 있죠? 예, 그래서 네 군데예요, 네 군데. 예, 1번이 군사네요, 군사. 2번이 문화네요, 문화. 3번이 뭐예요? 생태, 생태. 예. 4번이 뭐예요? 야생, 야생. 야자입니다. 4번이 야. 3번은 생입니다, 생. 생태경관보존지역. 요 네 군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십니다. 261페이지. 만약에 허가 대상 땅인데도 261페이지요. 오른쪽 페이지. 허가 안 받고 계약하면 그 계약은 무효죠, 무효. 그리고 형사처벌이죠. 몇 학년 몇 반요? 무슨 2학년 2반 됩니다.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4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4번. 자, 1번 지문은 합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계약 외 원인이죠. 상속처럼. 그러니까 6개월이죠. 60일이 틀렸죠? 2번 지문은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돼서 거기에 적용을 받는 경우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는 필요가 없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3번이 정답이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지금은요. 현행법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외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라도 하면서 쭉 나오는데 외국인에 들어가죠? 네. 자, 질문. 4번이 외국인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2분의 1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2분의 1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외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니까 무조건 구성이 어떻게 되든 간에 외국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출제하신 분이 그 내용을 제가 이 지문으로 봤을 때 잘 모르는 것 같아. 왜냐하면 표현을 보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라고 쓰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그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이걸 갖다가 제대로 내려면 내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하면서 뒤에를 쓰면 말이 되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출제요는 외국인 특례에서 얘기한 그 2분의 1, 2분의 1 그 내용은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지 의심스러워. 자,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냐면 국장이 과태료 매기진 않아. 신고 관청이 과태료 매기죠? 네, 자, 됐습니다. 이제 토지거래가 제도를 제가 칠판에 쓸 텐데 토지거래가 제도에서 포상금 제도 빼고 나머지를 설명드려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문제 풀 때까지 지금부터 이제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30분 내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자, 일단은 칠판 가득 적을 겁니다.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허가구역에 들어가는 땅입니다요. 그리고 그 땅덩어리가 커야 됩니다요. 기준면적이라고 하는데 기준면적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초과. 덩어리가 크고. 자, 세 번째. 이 파란색 테이프 잘 붙여놨네요. 붙여놓으니까 이걸 좀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좋네요 이거. 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소유권하고 지상권까지 건드려요. 소유권, 지상권을 갖다가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유상계약일 때 그럴 때 규제를 한다 이런 뜻이야. 이 세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적용된다는 뜻이고 그 규제받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일단은 관청에다가 좀 더 위에다 적겠습니다. 관청에다가 뭐냐면 허가 신청을 넣으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관청에서는 심사해가지고 허가증을 내주거나 안 내주거나 막 그러겠죠. 허가증 받고 이것 갖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갖다가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고 사전에 허가를 내고서 계약서 쓰십시오. 이런 조건에 해당되면요 이런 거죠. 그래서 투기적 거래를 막으려고 이런 제도를 둔 겁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렇게 되고 이때 이제 허가구역은 투기 가능성이 있겠어 그랬을 때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기간은 길면 5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허가구역으로 2년 묵고 다시 또 2년 묵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길게 지정하면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5년 이내. 그 지정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허가구역으로 묵는 사람. 이게 국장이 묵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묵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일부 지역 땅을 허가구역으로 묶으려고 그래. 그때는 경기도지사가 묶으면 돼. 여기요, 여기. 근데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걸쳐 있는 땅을 허가구역으로 묶으려고 그래. 그때는 누가 지정해야 되겠어요? 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지정하는 절차가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요. 모여가지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묶을까 말까를 토의를 해요. 심의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묻기로 했다 그러면 공고를 띄워요. 그리고 알려줄 만한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만약에 지정했죠. 뭐 시장군수구청장, 국장, 그다음에 또 뭐요 등기소장한테 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알려줄 사람을 통지하고 등기소장까지 필요합니다. 왜냐면 계약서 쓰고서 결국 요 등기 치는 것까지 가는데 이게 허가구역 내 땅이라 그랬을 때 허가증이 들어와야 돼. 등기소장 그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소장까지 통지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주민들이 열람해 보는 거. 내 땅이 진짜 거기에 들어갔는지, 허가받을 땅에 들어가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열람하는 겁니다. 주민들 열람까지 4단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거죠, 이거. 요 지정 절차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는 시점이 언제죠? 언제부터 허가구역으로 정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 공고가 된 다음날 아니고요. 공고가 있은 때부터 5일 있다가 효력 발생합니다. 다음날 아니고요. 당장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거 일단 중요합니다. 5일 있다가 효력 발생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뭐가 있을 수 있냐면 2년 묶었다가 2년 뒤에 재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재지정할 때도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사전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토의, 심의하고 그 다음에 재지정 공고하고 그 다음에 알려줄 사람한테 통지하고 마지막 주민들한테 열람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게 4단계 절차는 저기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뭐예요? 재지정할 때 다른 게 뭐예요? 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제일 앞에 나온 게 다른 거죠. 여기는 의견 청취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정이 중심이에요. 지정. 그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시험은 한다고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걸 흉내내서. 그래서 이걸 아시는데 여기서 써먹을 가능성을 딱 대비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허가구역으로 묶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덩어리가 커야 돼. 이 기준 면적에 대해서는 아니 허가구역에 들어가지만 조그만 땅을 거래한다 그랬을 때는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덩어리가 커야 되겠다. 근데 이때는요 기준 면적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서 얘기하죠. 응? 자, 도시지역이다 그러면요. 비도시지역이다 그러면 이거 배우시잖아요. 공포 시간에. 농림지역은 어디 들어가요? 비도시. 관리지역은? 그것도 비도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그래서 도시하고 비도시 나누는데 도시지역은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면적을 정해놨고요. 요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이런 것들은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해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부적인 기준 면적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 그죠? 암기가 또 나왔네요. 머리에 빠지게. 도시지역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주상, 공로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거지역일 때는 얼마를 넘어야 돼요? 180초가. 그죠? 주거지역일 때는 180초가.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는 방법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암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암기하시는데 제가 잠깐 힌트 드리면 이건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욕을 죽으라고 하면서 욕을 그렇게 많이 해. 그러면서 암기하더라고. 제 입으로는 참아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이건 200 넘어가야 돼요. 초과입니다. 초과. 이게 200초가. 그래서 상투. 옛날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상투. 제 어렸을 적에도 상투 틀고 계신 어르신들 봤어요. 상투. 자, 공은요. 공업적이죠. 660초가입니다. 그래서 066. 예. 066. 그 다음에 요 녹지적은요. 100초가죠. 녹지적은 100초가. 이건 어떻게 할까?
이것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암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암기하시면 돼요. 예. 근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아니 자꾸 이렇게 이제 왼쪽 눈인가? 오른쪽 눈인가? 하여간 눈이 조금 침침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안과를 가봤어요. 그래서 안과 가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가니까 안과 의사 그 선생님이 제 눈을 보더니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요. 한쪽 눈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시력이 나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상태가 안 좋대.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 밝은 빛이 그 자극을 준다고. 그래서 이게 또 심해지게 되면 녹내장이 될 수 있다고 그러나 뭐 백내장이 될 수 있다고 그거 얘기하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서 요걸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 녹내장, 백내장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녹내장이라고 그랬는지 백내장이라고 그랬는지. 그렇죠? 걱정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핸드폰 많이 보시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미지정 지역은 90이거든요. 90? 90 초과예요. 용도적이 지정되지 않는 거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암기했냐면 그냥 미국으로 암기했어요. 미국. 미국인데 기억자 뺐어요. 그래서 미국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있죠? 미국. 90이요. 비소시적은 지목 가지고 했는데 제일 싸구려 땅이 뭐냐면 산지예요. 산지를 갖다가 정식 명칭할 때는 임야라고 그러지. 임야는 1000 넘어가야 돼. 1000. 싸요. 이거. 그 다음에 농지가 그 다음에 싼 땅이요. 전답 이렇게. 예. 가격이 다 그 순서가 그렇게 해요. 이건 500이에요. 500. 이거의 절반이에요. 500 초과. 임야, 농지, 그 다음에 대지. 그죠? 나머지 기타 지목들은 전부 다 요거의 절반인 250 넘어가면 허가 받는 거야. 그래서 임야가 1000, 농지가 절반 500, 나머지 지목은 250. 절반씩으로 다 떨어지죠? 이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하고 갑니다. 소유권, 지상권까지 건드리는데 만약에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는 큰 땅덩어리를 경매로 낙찰 받습니다. 토지거래가증 필요할까요? 왜 필요 없죠? 경매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경매는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 땅이지만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는 허가증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허가구역 내 땅인데 그걸 증여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가구역 내 땅인데 증여받는다고 그 사람 되게 행복하겠네. 증여받는다 그랬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증이 필요하냐고. 필요가 없다. 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여는 무상계약이잖아요. 유상계약만 허가받으라고 돼 있죠. 유상계약. 그래서 허가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증여 중에 부담부 증여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부담부 증여 이렇게 되면 요건 이제 대가 있는 걸로 봐가지고 그때는 허가증이 또 필요하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일반적인 증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특히 위에 거 경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절차를 보도록 합니다. 허가 신청할 때는 공동 신청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 때는 둘 다 신청서에 기재해야 돼요. 공동 신청주의예요. 한 사람만 신청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청서라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서. 그러니까 이 서면이 뭐냐면 허가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작년 시험에 물어봤던 게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동으로 신청하고 서면 신청주예요. 허가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허가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못 믿는 눈치요. 자, 268페이지 가보시면 중간에 참고라고 돼 있죠. 그게 29회라고 써두시고 작년에 한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 나왔죠? 그거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면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소 268페이지. 그 다음에 또요. 동그라미 2번과 3번 묶으시고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그죠? 권리 설정 현황 이런 것을 신청서에 적으라는 얘기요. 3번 허가 신청서에다가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 공작물, 임목 요걸 적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대해서 거래하고 허가 받는 거죠. 근데 그 땅
나대지일 수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컨테이너 올려놓은 땅도 있을 수 있죠. 공작물 아니면 나무가 자라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런 것들 현황을 갖다가 신청서에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이 뭐가 있을까요? 이 권리의 종류에. 소유권 아니면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합니다. 소유권이면 소유권의 체크. 지상권이면 지상권의 체크하는 거니까 별거 없죠. 자, 5번. 예정 금액도 신청서에 적습니다. 우리 5억에 거래하려고 그래. 이렇게 예정 금액. 자, 중요한 거 6번, 7번 두 개 묶으시고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정보예요.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허가 신청 들어갔을 때 허가를 내줄지 말지 다른 거보다는 뭐 다른 것도 영향을 주겠지만 앞으로 이 땅을 농사 지을 거예요. 앞으로 이 땅을 제가 매입해서 여기다 제가 살 집을 지을래요.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써내란 말입니다. 이걸 보고서 뭐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정보가 6번이고 잘 써야 될 게 6번이에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까다로운 거 남았죠? 자금 조달 계획이에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언제나 들어간 게 아니었죠. 3억 이상 과열 주택일 때만 들어갔었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되게 깐깐하게 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런데 요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 중에 자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개공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여기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아까 봤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는 언제나 아니긴 해도 당사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물적사항이 있었죠 아까. 거기하고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그걸 낸 것 같아. 근데 왜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왜 여기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에 안 들어갈까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들어갔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신고하죠? 여기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어떻게 하죠? 허가를 내고서 그 다음에 계약서 쓰죠? 그러니까 허가 낼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있는데. 사실 소개하는 사람이 있잖아. 계약서를 안 써서 그렇지. 근데 또 없으니까 일단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요. 그래서 이걸 냈다 이거예요. 됐습니다. 여기 됐고 신청 들어가면 심사기간이 며칠이게요? 15일. 그러면 15일 내에 뭐 하냐면 여기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허가 신청해요? 어디에다가 허가 신청하냐고? 허가관청. 허가관청이 어디죠? 그렇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게 허가관청이라고 그래. 여기 지금 2편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신고관청. 외국인 특례에서도 신고관청.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허가관청이다. 그죠? 여기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심사기간이 15일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 그죠? 자, 15일 내에 가만히 보니까 실수요 목적이야. 투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허가를 내줍니다. 이렇게. 근데 심사해보니까 따져보니까 아까 토지이용 계획 따져보니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불허가를 내주죠. 불허가 통지를 한다 이겁니다. 이거 허가 또는 불허가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15일 내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15일 내에 이거나 이거 안 하고 그 전에 옆으로 그 땅을 빼놓는 수가 있어요. 그거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랑 한번 협상해봐 라고 옆으로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선매협의제도라고 그래요. 선매제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5일 이내 셋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 그렇죠? 옆으로 빼놓든지 아니면 허가 내주든지 아니면 불허가 통지하든지 셋 중에 하나. 근데 중요한 거 만약에 15일 내에 옆으로 빼놓지도 않고 허가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불허가 통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지요? 15일 수치라 가면 요 15일 요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여기가 핵심이요. 다음 날에 허가받은 것으로 어떻게 돼요? 의제 봐준다. 끝난 날이 아니에요. 끝난 날 뭐요? 다음 날. 이것도 안 했지, 이것도 안 했지, 이것도 안 했지. 15일 지났어. 그럼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받은 걸로 쳐주는 거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옆으로 빼는 것부터 먼저 해봐요. 요거 하나 있고요. 요거 하나 더 이렇게 세 덩어리를 설명드리면 거의 수업이 끝나요. 설명드리면 자, 그러면 옆으로 빼놨어요. 빼놨죠. 이건 모든 땅을 빼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두 가지 땅만 옆으로 빼놓을 수 있어. 그게 첫 번째가 공익사업용 토지요.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이 필요해요. 이렇게 공익사업용 토지 그런 거 빼놓을 수 있어. 너희들끼리 거래하지 말고 그 살 사람 있을 것 같아. 한번 협상해봐. 라고 빼놓을 수 있다고. 또 한 가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땅을 거래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집어넣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그 땅을 취득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농사 짓겠다고 해서 인정해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이 사람 농사 안 지어. 그랬던 땅인데 이번에 땅값이 막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아먹겠다고 지금 허가 내주라고 신청이 들어온 거야. 괘씸하잖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가 놀리다가 갑자기 이걸 거래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너희들 거래 못해. 라고 빼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매협의라고 이게. 그래서 선매협의 해보라고 알려줍니다. 통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절차를 갖다 지금부터 봐요. 절차를 보면 허가 신청이 있게 되면 이때부터 여기 허가 신청이요.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이내에 살 사람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걸 선매자 지정이라고 그래요. 살 사람 지정하고 선매자가 정해졌죠?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한 달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시켜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료. 협상 끝내는 게 뭐예요? 금액에 합의를 해서 두 장 딱 찍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허가 받겠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옆으로 빼놨을 때 이걸 갖다가 막 6개월, 1년 이렇게 지체해버리면 지금 요거 허가 받겠다고 거래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옆으로 빼놨을 때는 이 절차가 뭐예요? 빨리 끝나야 되겠죠? 이렇게 선매협의 통지가 있다고 해서 그 땅을 갖다가 매도인, 땅 주인이 강제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협상해보라는 거예요, 협상을. 근데 그 협상 기간이 길면 안 되겠죠? 한 달 내 살 사람 정하고 한 달 내 협상 끝내보고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그때 허가 신청이 있게 되면 요거요. 그때부터 15일 이내, 15일이죠? 15일 이내 선매협의 해보라고 이렇게 빼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통지한다고. 그게 선매협의 통지예요. 이거 한 건데 그죠? 요 15일입니다. 선매협의 통지. 옆으로 빼놓는 게 15일 이내예요. 요거. 별거 아니고. 자, 지금이 중요합니다. 선매자가 지정되면 선매협상을 갖다가 시작해야 될 텐데 그게 선매자가 지정된 때부터 15일 이내에 선매협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개시한다. 선매협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개시한다. 협상을 개시한다고? 며칠 내? 15일 내에 선매협상을 개시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선매협상을 개시한다는 게 15일 내에 하는 건데 개시가 무슨 뜻이냐? 시험에 개시란 말이 안 나와. 제가 그냥 줄여서 얘기한 거야. 여기 보면 선매협의 통지를 받고 선매자로 지정된 양반은 어떻게 하느냐? 땅 주인한테 내가 그 땅을 5억에 살 수 있어. 내가 5억이라면 내가 살게. 라고 서면으로 자기가 사는 가격을 갖다가 기재해서 땅 주인한테 통지해 준다고 거기서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거야. 그걸 개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선매협의 개시다. 며칠 내에 한다고요? 요게 15일인데 얘랑 얘를 조심하시라고. 선매자가 지정되면 1개월 내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해야 된다. 1개월 내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왜 틀려요?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는 것은 1개월 이내가 아니고 15일이야 15일. 선매자가 지정되면 15일 내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 15일 이내. 맞습니까? 왜 틀리는 거야? 선매협의 완료는 언제까지? 1개월 이내. 얘하고 얘를 바꿀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 중에서 특히 밑에 게 중요하다고. 여기 15일이 중요하다고. 이걸 한 달이라 1개월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선매협의. 하나만 더 마무리로 해보면 두 개가 더 있네요. 여기 보면 협상을 하죠. 협상을 하니까 둘이 합의가 안 되면 이건 결렬되는 거예요. 근데 협상할 때 기준 가격이 있어요. 기준 가격이 뭐냐 그러면 그 기준 가격이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감정가 기준에서 협상해보는 거예요. 감정가 기준이요. 요게 중요하죠. 뭘 기준에서 두 사람이 협상하냐면 감정가 기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선을 볼 때는 가만히 보면 조건을 맞춰서 보잖아요. 직장이 뭔지 뭐 이런 거 나이 같은 거 조건 맞춰서 이렇게 선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조건 맞아도 필이 안 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 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감정가. 선 안 봐보셔서 잘 모르죠? 선 볼 때는 뭐가 중요해요? 감정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선 볼 때 감정이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다. 두 번째, 만약에 이게 했는데 감정가 기준에도 밀고 당기기를 해보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됐어. 그죠? 난 못 팔아. 그러면 합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던 길 가야 됩니다. 허가증을 내주든지 불허가 통지하든지. 산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을 때 허가를 하여야 된다. 맞습니까? X. 산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X. 왜 X가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라니까. 선택사항. 요거 또는 요건데 무조건 요래야 돼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을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반드시 요렇게만 해야 돼 그러면 틀리잖아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그죠?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그죠? 법인의 인장 또는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 얼마나 많아요, 선택사항이. 내는 방법도 똑같죠, 원리가. 처음 듣는 표정이 왜 저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선택사항 A 또는 B 그러면 출제를 어떻게 한다고? A여야 돼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럼 틀리다고. 이것도 그거잖아 지금. 끝난 걸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요 덩어리. 허가 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허가 받았다는 얘기는 실수요 목적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허가 받은 대로 그 땅을 써먹어야 되죠? 이걸 이용 의무라고 그래요. 농사 짓겠다고 하면 농사 지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이용 의무 기간은 법에 따르면 최장 5년이요.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또요 5년짜리도 있고 그렇죠? 우리 교재 볼 거니까요. 다 끝나서 여기 가면 끝나는 거 거의. 그 다음에 교재 볼 거니까 2년짜리가 뭐냐 그러면 들으세요. 그냥 2년짜리가 자기 집 지으려고 땅 샀어. 그럼 거기다 집을 지어서 자기가 살아야지. 자기 집으로 써야지. 자기 복지시설을 갖다가 짓겠다고 해서 땅을 매입했어. 그럼 거기다 복지시설 짓고 그 땅을 복지시설로 써야 돼. 그 건물을 복지시설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고 2년이에요 최소한. 농사 짓겠다고 땅을 매입해서 농사 지어야 돼. 최소 몇 년? 2년. 대토로 취득해서 대토. 글자도 두 글자잖아. 대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용 의무 기간이 2년. 자기, 복지, 농업, 대토. 몇 년? 2년. 2년. 모르겠으면 2년이라고 하세요. 그냥. 2년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4년짜리가 어떤 거예요? 지문에 막 되게 길게 나올 거야. 상당히 나오고 한 3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 보았더니 사업 시행 요 글자가 딱 보이잖아. 그러면 이용 의무 기간이 몇 년? 4자로 시작하니까 4년이요. 글자도 4글자요. 사업 시행 이렇게. 그 다음에 5년짜리가 있어. 5년짜리. 이용 의무 기간은 5년짜리. 어떤 거예요? 현, 상, 보, 존 이렇게 돼 있잖아. 현상 보존. 현상 보존은 그 보존할 거니까 좀 보존하는 의미가 뭐예요? 길게 보존하는 거잖아. 기간 몇 년? 5년. 5년을 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기타도 5년이에요. 나머지도.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 요게 출제가 이미 됐죠. 그래서 대부분 2년 많아요. 2년짜리가. 자, 근데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제초하죠. 이용하라고. 허가받은 대로 약속 지키라고 제초가죠. 그 제초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행명령이라고 불러요. 명령이란 말이 있다고 그래서 말로 가서 제초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문서로 제초갑니다. 문서로.
지금 이 토지이용 계획을 보니까 농사 짓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농사를 안 짓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태 조사해보니까 농사 안 짓고 있네요. 빨리 농사 지으세요. 언제까지?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이행명령이에요. 문서로 하는 겁니다. 이행명령을 안 따르겠죠? 그렇죠. 안 따라서. 그러면 이번에 뭐예요? 이제 테이프 밑으로 뚫고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안 따르면 어떻게 돼? 이행, 강제금이야. 강제금 물리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이행 강제금이에요. 이게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거지. 돈을 물린다고. 이 돈이 얼마냐면, 실거래가 취득가액의 10% 이하예요. 자, 보세요.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가 10억이라고 해보세요. 이행 강제금 얼마 부과해요? 10% 이하니까 10%라고 치면은 1억이야. 실거래가액 얼마예요? 10%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봐요. 구체적으로 물리는 게 가만 보니까 진짜 10%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짜리가 있고 그래요. 10억 기준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억이야. 7%면요? 7억이고 5%면? 이게 7천이고 이게 뭐예요? 5천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그냥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그냥 방치시켜놔서 방치 내버려뒀어 그냥 그대로. 그러면 10대예요 10대. 방치는 10대 제일 나쁜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방치는 아닌데 딴 사람한테 빌려줘서 임대. 그럼 몇 대? 7대예요 7대.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방치도 아니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쓰긴 써. 근데 농사 짓겠다고 한 그 사람이 농사 안 짓고 딴 걸로 쓰네 지금. 그때는 5대야.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 목적을 어떻게 했다고? 변경했다고. 다시 한번. 방치가 제일 나쁜 거 10대. 그 다음에 임대는 몇 대? 7대. 그 다음에 자기가 쓰긴 쓰는데 바꿔 썼어 목적을. 그러면 뭐예요? 5대. 이렇게. 기타는 몇 대? 5대 아니요 이거. 기타는 끝에 아니고 중간에 들어갈 기타가 여기서는 기억하세요. 임대 여기 들어 7대예요. 기타 7대. 아까 요 이용 의무기간하고 틀려요. 여기는 나머지가 5년이었죠? 끝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중간에 들어가요. 임대. 그죠? 그래서 여기는 7대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행강제금은 잘 들어보세요. 이행명령이 내려졌잖아. 그렇죠? 그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와요.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1년에 한 번씩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농사 짓겠다고 취득했어. 농사 안 지어. 그러니까 농사 지으라고 재촉했어. 요 날. 근데 6개월 있다 농사 짓기 시작하네. 이행명령 받고 6개월 뒤에. 이행강제금 요 1년 뒤에 이행강제금 나와야 안 나와야? 안 나오지. 농사 짓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이행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빨리 그냥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 1년 되기 전에 이행강제금 나오기 전까지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행명령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행명령 받았어. 농사 안 지었어. 1년 됐어. 이행강제금 나오겠지. 그래도 농사 안 지어. 응. 그리고 또 1년 지났어. 뚫고 내려갔잖아 지금. 이제 농사 안 지었어 지금. 또 1년이 됐어. 두 번째 이행강제금이 나오겠지. 그렇죠? 이게 방치라고 한다면 가가 10억이라고 하면 요거 1억 나왔지. 또 2년 된 요 시점에 1억이 또 나올 거야. 방치라고 하면 1억이 또 남았지. 이렇게 내는 거야. 2억 뜯기는 거야 지금. 좋은 돈이 아니지. 10억에 2억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1년 지났더니 그때까지도 농사 안 짓고 이제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자, 세 번째 이행강제금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왜? 이용해야 될 의무기간이 아까 2년이야 농사는. 근데 그 2년이 지나버렸지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때려. 처음에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행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그 끝내 때릴 거야 라고 했어. 그런데 조문이 뭐가 있냐면 그렇게 계속 때려버리면 한 5년 지나면 5억 뜯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용할 그 의무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 건데 아까 농사는. 그러니까 단 2번 정도 때리고 끝이란 얘기요. 실제는. 다시 한번 결론.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출제 예상 문제예요, 그게. 우리 교재 어딘가 있겠지. 이따 한번 찾아보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가 있냐면 요 경우는 어떨까? 자, 농사 안 지어요. 재촉했어요.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안 짓네. 그럼 이행강제금 1회차가 나왔어, 이제. 나왔을 거 아니야. 이행강제금 1회차가 나오니까 그때 정신 차려서 한 3달 있다 농사 짓기 시작하네. 그러면 두 번째 이행강제금은 안 때려지겠지. 농사 짓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안 나올 거야, 이제. 그러나 첫 번째 이행강제금 고지서 나온 것은 이행강제금 내요, 안 내요? 내야 되지. 이미 고지서 나온 건 내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중요한 걸 넘어갔어요. 자, 요거 합니다, 요거. 불허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허가 받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 불만 있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한 달이네. 1개월 내 이의신청. 그럼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인 허가관청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줘봐. 그거 왜 허가 안 내줬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생각 바꾸라고 제쳐가는 건데 이의신청했을 때 생각을 바꿀까요? 안 바꿔요. 뻘짓하는 거예요. 뻘짓하는 거예요. 근데 법상은 이의신청 인정해요? 언제까지? 이 불허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단이 뭐냐 그러면 좋아, 그러면 거래 못하게 만들었잖아 지금. 좋아, 그러면 너가 사, 이렇게. 그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건데 시장군수 구청장 보고 왜 허가 안 내줬어? 너가 사든지. 그래, 그럼 너가 사,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매수 청구도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1개월이네요. 그러면 이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사줘야 돼, 이제 강제로. 근데 이때 사주는 가격이 뭐야? 시세 아니고 당연히 감정가도 아니야. 개별 공시지가 기준에서 사주라 이렇게 돼 있어. 땅이니까 개별 공시지가요. 그럼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하고 많이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 요거 불허가 통지를 받고 만약에 매수 청구한 사람이 있으면 제정신이요? 아니요, 이거. 근데 어쨌든 하여간 사주는 가격은 어떤 가격 기준이다? 공시지가. 이건 어떻게 바꿀까요? 이거 어떻게 바꿔? 감정가야 보나마나. 근데 감정가는 어디에만 나와? 선 볼 때 감정 나온다니까. 그러네. 이게 한 문제라니까 지금 얕잡아보고 있어. 선 볼 때 감정가라고. 선 볼 때 감정. 근데 여기서 감정가가 나와봐. 매수 청구에서 감정가 나오면 선매 없잖아. 선자가 없잖아. 틀린 거지. 그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 여기는 뭐라고 낼 거야? 공시가라고 내겠지. 보나마나 여러분이 출제위원이요 좀 있으면 여기서 공시가 나오면 틀리겠지. 우리는 뭘 알고 있는데? 선 볼 때 감정이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럼 맞출 수 있어, 바꿔도. 넥타이를 잘못 매서 자꾸 돌아다니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가지만 더 끝내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됐어. 자, 여기서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계약 자체가 무효야. 이것도 효력 규정이야. 효력 규정 많진 않아요. 우리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서는 3군데만 나와. 이것도.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형사처벌 받는 게 토지거래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했죠. 2년 이하의 지역이나 개별 공시지가 기준에서 30% 이하의 벌금이야.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뭐 막 느낌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출제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 외국인 특례, 취득 허가. 외국인 특례에서는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뭐예요? 무효이면서. 이건 똑같네. 몇 학년 몇 반? 여기는? 0, 3반 아닌데? 30% 이하의 벌금이에요. 30%. 공시지가 땅값 기준에서 230으로 기억하자고. 2학년 3반 하니까 잘못하면 3천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230이라고 기억하자. 토지거래허가는 230. 외국인 특례는 2학년 2반. 그 다음에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게 요건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그 토지가 농지라고 해요. 이 땅이 농지라고. 그랬을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새로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워낙 센 제도예요. 그래서 토지결하가 받았다. 근데 그 토지가 농지야. 그럼 농지증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자, 교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할 때는 그 계란 장수가 그렇게 많이 다녔었는데 그게 지금도 서운해요. 근데 저기는 떨이를 하네. 자, 264페이지 지정 절차가 4단계인데 4단계 절차를 갖다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심의 동그라미죠. 심의 동그라미. 264페이지 심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공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지금 제목, 목차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통지 동그라미요. 제목에서 통지. 마지막 절차가 뭐예요? 열람이 반가로 3번 끝에 있죠? 그 4단계입니다. 심의, 공고, 통지, 열람. 그리고요, 제일 끝줄에 효력 발생 언제 한다고요? 제일 끝줄. 가로 5번의 끝줄. 공고한 때부터 5일 있다가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참고 중에 2번. 있죠? 2번의 셋째 줄 보시면, 요게 재지정이라고 2번 제목이 돼 있죠? 재지정에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셋째 줄.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뭘 들어야 된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 뭐 할 때만 의견 청취가 있어요? 재지정.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없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67페이지 가시게 되면 중간에 박스 있죠? 박스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그거 별표해 두시고요. 철저히 암기. 자, 그 다음에요. 아까 268페이지 보셨죠? 거기 보면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작년 시험에 나왔었다고요. 268페이지요. 허가 신청서 아까 봤었어요.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270페이지 가시겠습니다. 270페이지 가시면 네모 5번 밑에요. 가로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여기 15일이거든요. 처리기간 안에 신청한 사람한테 하자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주고 나왔죠. 신청한 사람의 허가증을 발급해주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되겠다. 근데 그 15일 기간 안에 하는 게 또 하나 있죠. 다만 셋째 줄 나온 거요. 산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위 기간 내에, 위 기간이 며칠이죠? 15일. 그 기간 내에 신청한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는 게 통지예요. 가로 2번 보시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의 사실의 통지가 없을 때는 허가증도 없고 불허가 통지도 없고 선매의 사실 통지도 없고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온 것처럼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서는 허가증을 발급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의신청 나오죠. 불허가에 대해서.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1개월 이내. 그죠? 가로 2번에 매수 청구도요. 불허가에 대한 매수 청구 언제까지? 1개월 이내. 근데 중요한 건 매수 청구가 들어갔을 때 사주어야 하는데 사줄 때 가격은 어떤 금액으로 사주는 겁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반가로 2번 세 번째 줄에 공시지가 나오죠? 감정가 아닙니다. 여기는 공시지가. 그죠?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어디 가시냐면 274페이지 가시고 275페이지 오셔야 되겠네요. 275페이지 가면 위에 있는 파란 박스 별표죠. 이용 의무기간이요. 2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번은 자기 집, 자기. 니은번은 복지. 디귿번은 디귿번인가요? 디귿번은 농업. 리을번은 축산업, 임업, 뭐 이런 거 어업 나오는데 다 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디귿번하고 리을번을 묶어서 같이 이해하셔야 돼. 농업으로 그냥 다 퉁쳐요.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2년짜리죠?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면 둘째 줄에 뭐가 나오냐면 사업을 시행하던 자가 이런 나오죠. 사업 시행 얘기 나오면 몇 년? 4년. 동그라미 비읍번에요. 대체 토지 취득이라고 나옵니다. 대체 토지 취득. 대체 토지 취득 얘기. 대토 나오면 몇 년?
2년. 취업 번에요. 현상 보존 나오면 몇 년? 5년. 그리고 나머지도 몇 년? 5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반가로 3번 이행 강제금 나옵니다. 별표하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는 거기요. 동그라미 1번 시장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이행 명령이고요. 요건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 얘기가 아닙니다. 이행 명령이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동그라미 2번요. 자, 시장구청장은 이행 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이에요. 취득가액에. 그래서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은 방치라는 글자 오면 열대. 자, 방치 열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임대 글자 오면 몇 대? 7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변경이란 글자 오면 5대. 동그라미 3번은 변경이죠? 5대. 나머지는 몇 대? 중간에 7대요. 임대처럼 7대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 시장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갖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요게 아직 안 나왔다고요. 시장구청장은 별표하시고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X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여기 나온 겁니다. 기출. 시장구청장은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갖다가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어떻게 하고요?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징수해야 된다. 여기 나온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반가로 7번에 벌칙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벌칙 보시고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았을 때 벌칙인데 요게 2년 이하의 지역이나 30% 이하의 벌금이죠? 우리가 230으로 기억하자고 했던 거.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230. 그죠? 230. 이렇게 해가시고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셋째 줄요 넘기시고 278페이지 파란 박스 가보실게요. 파란 박스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 별표하시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라고 되어 있죠? 네, 그거 경매로 허가구역 내 땅을 취득한다 그랬을 때 결론은 토지거래 허가증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했었죠? 경매는 허가증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2번 별표. 반가로 3번이 단골로 나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반가로 3번. 농지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았다 그랬을 때 농지증은 필요가 없다. 받은 걸로 본다. 아니 반가로 3번 보고 있다고 지금. 반가로 3번. 그 첫째 줄하고 둘째 줄. 반가로 3번의 첫 줄, 둘째 줄을 별표하시라고요. 단골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80페이지 갑니다. 선매. 자, 여기서는요, 선매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파란 박스에 있는 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거. 아니, 280페이지라고요. 280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공익사업용 토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있는 땅 두 가지 있죠? 요것만 빼놓을 수 있어요, 옆으로? 너희들 거래하지 마. 일단 협상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빼놓을 수 있는 땅은 두 가지. 이때 밑에 보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파란 박스 두 번째 거 보세요.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나왔죠? 지정된 날부터 15일 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시작한다고요? 15일 내. 이걸 1개월 이내라고 하면 틀려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틀린 데가 있네. 둘째 줄에 보면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 조서를 시장구청장한테 제출한다고 돼 있죠. 그 30일을 1개월로 바꿔주세요.
자, 요 두 번째 파란 박스 별표하시고 지정일로부터 30일이 아니고 뭐가 맞는 말이에요? 1개월. 아까 요거네 요거. 선매자가 지정되면 15일 내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거라고요. 15일 내 시작하고 선매자가 지정되면 1개월 내 선매 협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료한다. 그 얘기입니다. 30일이 아니고 1개월로 고쳐놓으시고. 네모 4번 선매 가격이라고 나와 있죠? 선매 가격은 둘째 줄. 선 볼 때 뭐가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모 5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갖다가 결정해서 이를 알려주어야 된다.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요리 온다고 그랬죠? 허가 또는 뭐요? 불허가 통지해라. 그 얘기죠 지금? 문제 5번 풀어보시고. 나나드린 문제 5번. 기억번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이고요. 선은 감정. 그 다음에 니은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경매는 허가증 필요 없어요. 디귿번은 맞죠. 선매협의 대상이 요거 들어갑니다. 리을번은요.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된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번이 옳은 지문이니까 정답은 2번. 자, 6번을 마지막으로 풀어보십니다. 1번은 임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녹지적은 도시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녹내장, 백내장 한다고 그랬잖아요. 100초가니까 허가 받는 겁니다. 1번이 정답. 2번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거 없어요. 지정이니까 의견 청취 없죠? 3번 같은 경우는 열람할 수 있을 때부터 5일 후가 아니고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요. 4번은요.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15일입니다. 5번은 왜 틀렸게요? 이의신청에 대한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지 30일이 아니고. 자, 밥 먹으러 가야죠.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1개월 내 30일이 아니고. 자, 오늘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